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땐 몰랐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가까이 얼굴을 마주본 채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떠는 모습,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지형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를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뀔 거고 적응해야 할 시대가 온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단 어차피 부딪혀야 한다면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경제 변화들을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고 또 정부에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IBK증권 김혜은 연구위원님, 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님, 방송인 알파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다들 네. 조심하고 계시고 또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라마단 기간이어서 특히 6일째 오늘 맞으셔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조금 식사를 못 하셔서 힘이 없으시다고. 나름 힘이 없습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죠. 라마단 기간에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지금 라마단이 뭔지를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중동 사람들이 매년 음력으로 이렇게 앞당겨요. 10일. 그래서 때로는 여름, 때로는 겨울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기간 안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줘야지 이제 정신적으로도 훈련을 받고 몸도 나름 좀 약간 리프레시의 기간, 새로 고침. 왜냐면 위가 매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좀 쉬는 거는 좋지 않을까. 그럼 혹시 어렸을 때부터 라마단은 왜 중요하다라고 좀 교육을 받으신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아 우리는 라마단을 해줘야지. 우리는 이제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굶어야 되나? 그냥 가난한 동네에 가서 좀 관찰하고 기부 금액을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맞았죠. 엄마가 때렸어요. 라마단에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늘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결핍이나 이런 거를 느낌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조금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군요.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보다는 사실 굉장히 조금 약간 그래서 제 걱정 그거야. 지난번 출연하고 잘 되니까 지금 와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별로 안 걸어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말을 별로 안 꺼는 이유가 저 기운은 어쩔 수 없이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3시간 이에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 기자님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어떠세요? 코로나 와중에. 네, 뭐 7월에 그때 녹음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 벌써 그죠? 그렇게 됐나요? 1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저는 취재 분야에 변함은 없었고 뭐 계속 수소 쪽 분야 분들하고도 만나왔었고. 오늘 첫 출연해 주시는 김혜은 연구위원님이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식시장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사실 지수 때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과 함께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바닥에서 한 30% 오른 상황이라서 조금 마음이 안도감은 있지만 이제 5월 시장에 봤을 때는 이게 상승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거에 대한 계속 의문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먼저 퀴즈 하나 하고 가볍게 퀴즈 하나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50%를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소상공인과 복지 할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납부를 몇 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월일까요? 정답은 방송 끝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청취와 시청을 부탁드리는 퀴즈였습니다. 김 연구원님, 코로나19 사실 미중유에 사실 저희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런데 전 세계에 사실 이렇게 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어떨까요? 떠오르기에 물론 여러 가지 뭐 IMF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예, 그런 거는 또 금융에 조금 국한됐다라거나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네, 사실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그거고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건 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던 거 그것도 사실 금융시장에서 발생을 했던 거니까 지금이랑 좀 사실 궤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IMF 이것도 사실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과 가장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는 예전에 100년도 전에 스페인 독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거는 가장 최근에 봤을 땐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세기 동안에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경제계 쪽에서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도 사실 세계 경제가 침체를 맞이하고 있죠. 예, 근데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IMF를 이야기를 들어서 보면요. IMF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월과 지금 4월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3%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3%라는 거는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도 사실 처음 보는 숫자이고요. 사실 IMF 경제 보고서 발표됐을 때 사람들은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만큼까지나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사실 하나의 전염병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물 경제가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났고 이것들이 언제 빠르게 회복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를 분석하시거나 또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또 일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알파고님, 터키와 중동 경제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터키의 그 확진자나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은 꽃 3천 명이에요. 2,990 얼마인데 근데 국민은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 너무 많았어요. 32개 이제 장의자가 들어갔다 나갔고 우리 이제 생각이 드는 거 뭐냐면 하나 조그마한 시골에서만 해도 코로나를 인하여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30명이라면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불법 사진들이 이제 나왔어요. 일부 애들이 좀 약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드론을 띄우고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스탄불의 구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묘들을 이렇게 정부가 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생각으로는 이거는 2,900명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매년 4월 안에 매년 4월에 이스탄불에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20몇 명이에요. 그 숫자가 매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00명인데 올해 2만 명 넘게 나왔어요. 터키 현지에서는 한국의 방역, 코로나 대응.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시는 그 터키어 학과 외대에 있는 터키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한국의 사례, 한국의 성공의 신화 그 매주 터키 방송에 나오고요. 한국의 노화를 좀 약간 가지고 오자. 터키뿐만 아니고 중동 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중동 지금 터키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란 얘기 조금 이따가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조금 아껴놨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란을 비롯해서 각 주요국, 중동의 주요국들은 어떻게 지금? 중동은 지금 판판이에요. 이렇게 그 정치 제도가 안정화된 나라들하고 정치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은 나라들로 봤을 땐 전지차이예요. 지금은 테스트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사람을 테스트를 하고 이제 테스트 키트를 돌리는 나라로 봤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열심히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지금 인구가 한 1,0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 넘게 했어요. 인구 10%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인구의
15% 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거든요. 다 이렇게 단순히 아니면 장기 비자로 거기서 이제 노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외국인이냐 자국민이냐 따지지 않고 빨리 이 코로나를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도 이제 금융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석유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특히 두바이는 딱 두 개예요. 금융 그리고 관광. 그래서 두바이가 안전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나라가 먹고 살거든요. 코로나 청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네.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바이 같은 좀 약간 왕족 나라이면서도 그 정치 안정화된 나라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애초부터는 쫙 잡고 모든 국민을 빨리 이렇게 안전 키트를 테스트 키트를 돌리고 사태를 잡았네. 근데 이란 같은 나라들 아니면 딴 나라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란 때는 이 사태 때문에 군사 쿠데타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데 또 신기한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좀 북한처럼 외부 컨택트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코로나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 다음에 미국전 그 이유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던 난민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거의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는 한 30만 명이 됐고요. 이란에서 갔다 아프간 난민은 한 25만 명 넘었어요. 이 코로나가 참 중동에 그렇지 않아도 참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참 악화시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 기자님, 그 사실 경제부 기자를 꽤 지금 또 그렇죠. 예, 연차에서 굉장히 오래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한 작년에 특히 7월 출연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 출입하고 있는 저희 부 같은 데서는 뭐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죠? 게다가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까지 겪고 계신데 어떠세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자로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수치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모두가 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뭐 사실 근데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김 연구원님께서 있으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좀 취재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종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데를 꼽으라라고 하면 다 어렵지만 중소제조업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의 흐름이 끊겼다. 아예 그냥 돈이 멈춰버리고 소비가 없어버리니까 제품도 안 만들고 또 이분들에게 이제 주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1, 2차 벤더, 1, 2차 협력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한 2, 30명 내지 되는 사업을 영위 중인데 뭐 당장 내일 월급 줘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돈이 없어버린다는 거죠. 어디까지 만나면 뭐 몇 %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뭐 전주, 뭐 전달에 비해서 전년 동기, 뭐 전월 동기, 제로인 데도 있어요. 부천에 뭐 가죽 뭐 공장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경기가 이제 어렵다 나가면서 그래서 뭐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했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BSI라고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기업들이 우리 어떨 것 같아 다음 달에 아니면 이번 달에 어땠어 이거 대답을 하는 건데 1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0보다 넘으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 그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5월달 예정치를 발표했는데 50이 나왔어요. 절반. 그러니까 이게 2009년 이후에 최저라고 하네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이런 식이니까 뭐 전망치나 이런 것들도 거의 최악이다. 거의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중유의 사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해외 진출 이런 코로나19를 맞아서 해외 진출 공장의 유턴 기회, 그러니까 사실 유턴법 같은 경우에 유턴 지원법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산업부에서 열심히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요. 기사도 쓰셨어요.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다 있는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 수출입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막히고 나가는 것도 막히니까 이거 이참에 국내로 들여오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골자의 내용의 기사였고
뭐 사례를 들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 3월 달에 와이어링 하네스 때문에 공장들이 다 멈췄던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이제 국내 그 와이어링 하네스 업체가 3개 정도 있는데 중국 생산을 줄이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른 지역들 생산을 늘렸다는 거죠. 이 한국 조선업종 경쟁력의 완성이 결국엔 기자재 업체들을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들여와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할 수 있겠죠. 임금이나 아니면은 뭐 업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대가 있겠지만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기사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국제 유가 뭐 요즘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렇죠.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폭락을 할 일인가라는 거 기본적인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후 맥락을 잘 모르시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우선 유가를 이제 생산을 계속 하고 있죠, 산유국들이. 근데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전부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초과 공급의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회가 폐쇄가 됐죠. 그쵸.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일상적으로 자동차가 안 굴러가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공항에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비행기가 그래서 공항에 놔둘 데가 없대요. 그 정도 있는 상황이고 선박들도 다 묶여버렸죠. 이런 일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장의 가동이 멈췄어요. 사실 이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산업적인 수요가 훨씬 더 큰데 이 수요 자체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가 훨씬 더 초과 공급이 더 심해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가격은 한 달마다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까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 이제 생산을 했던 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아예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비축류를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일부 있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진 것도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기관들은 일반 기업들은 이 비축류를 더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써야 되는데 수요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자기들 기업들 자체도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데 정부에 계속 또 자금은 줘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 좀 감산 합의가 나타난 것들이 좀 더 크게 좀 더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가 빨리 살아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냥 같아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석유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저장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도 사실 국제 유가와는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관련이 밀접한데 경제적으로 타격 엄청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동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동행 금지령 안 내렸잖아요. 터키의 경우는 거의 동행 금지령 수준의 그리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몇 번 정도 동행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틀간, 3일간, 4일간. 그땐 사재기 상황들도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무부 장관은 사임하기로도 했고 막판 이제 대통령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대법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터키에서 제일 1차적으로 죽었던 분야가 어디냐면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식당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일하는 종업원들 지금 한국은 셀프가 좀 약간 너무 확산된 상황이거든요. 웬만큼 커피숍에 가시면 셀프인데 터키는 아직 그런 셀프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을 닫은 레스토랑들은 너무 많고 대기업 소속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들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 배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될 건지를 사람들이 예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터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 안정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무슨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예상이 지금 앞서가 있어요. 특히 중동은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갈등 상황에서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뭐 또 약간 안 좋은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중동 전체 경제도 사실 뭐 지금 잠깐 계속 얘기하셨지만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선생님 이란 얘기를 방금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를 시키자면 네. 이란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질 때는 국가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관리하기에는 좀 약간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란이 어떤 나라냐면 거기 대통령이 있지만 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고 이란에서 힘이 제일 시세가 누구냐면 정유 최고위 위원장한테 있어요. 굳이 북한이랑 비하자면 예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김정일 시대 때는 그런 걸로 비슷해요. 그래서 정유 최고위 위원장이 그 혁명 수비대한테 부탁을 해서 얘들 좀 약간 이 코로나 사태를 좀 이제 군부를 이제 동원을 해서 좀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혁명 수비대가 좀 많이 간섭하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혁명 수비대 대장 사이에는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정유 최고위 위원장 눈치가 챈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이 군인들한테 우리는 힘을 주면 효과를 제가 받을 수도 있다. 안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도 사실은 정유 최고위 위원장을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집을 버리고 미국이나 서양이랑 빨리 화해를 해서 경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보수파 때문에 우리는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 때는 이제 막판에 정유 최고위 위원장이 이제 혁명 수비대냐 대통령이냐 했을 때는 대통령의 편을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반발심이 너무 심했는데 그때 이제 딱 그 시점 때는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군부 쪽에 있는 발언들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군요. 이제 지금은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씨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도 빨리 해야 되고 일으키기를 받아야 되는데 타치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국민이 너무 심하게 발발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엔 선전 이란 혼자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수들, 연예인들이 진짜 대대적으로 통원을 해서 지금 선전을 통해서 그러한 정치적 불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겨낸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린 뉴딜 뭐 얼핏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이고 또 국내 기업들 하고 있는지요?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린 뉴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친환경? 사실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친환경적인 녹색 산업들을 좀 이제 키워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자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보면은 제레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이미 썼었어요. 작년에 썼고 우리나라에는 1월 달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린 뉴딜이 그렇게 뭐 화제가 됐던 사실 이슈는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그린 뉴딜 이런 말도 있던데 요거 같이 이제 엮여서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탈원전 이런 것들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린 뉴딜에 이제 그런 것들 포함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그린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 정부 정책이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태양광 관련된 거라던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라던가 이런 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죠. 맞아요. 중동과 한국과의 관계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까와 좀 연장선상에 얘기했지만 중동과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경제를 이제 여기
전문가들 계시니까 네.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니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동에서는 지금 부동산 값이 지금 폭락 중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의 무역 스타일을 보시면 네. 돈을 벌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네. 그러면 그 나온 돈을 가서 은행에다가 맡기진 않아요. 네. 땅을 삽니다. 아파트를 삽니다. 게다가 터키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동서의 그 딱 예. 교역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스탄불에 있는 사업가들은 더더욱 그래요. 땅을 돈으로- 사는군요. 예, 또- 이스탄불 땅을 사는 예,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 그 나온 돈으로 자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빨리 사업을 더 확대하는 스타일인데 터키 중동 사람들은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좀 더 참자 그자 거지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안전으로 가자고 한 생각으로 돈을 벌면 비상금으로 부동산을 삽니다. 이건- 그런데 예. 지금은 사지 않겠군요. 지금은 사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네. 있던 땅을 팔아야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다 밀린 상황인데 그리고 정부도 물론 안 그런 나라들도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부다비 같은 두바이 같은 좀 아랍에미레이트 그쪽 나라들은 안 그러는데 이제 한국처럼 정부가 은행들한테 압박을 해서 금리가 좀 약간 낮은 걸로 이제 좀 패키지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그 나온 돈으로 빨리 그 빚을 갚는 제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 터키 경제가 터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중동 경제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 너무 있겠네요. 힘들 거라고 다들 네. 봐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제 건설업이 멈춘 상황이니까 이렇게 여파가 너무 많아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선 우리나라 경제 현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